첫 번째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지만 실전 커피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딱히 없지만 저같이 개인 커피 교육을 하다 보면은 자격증을 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이 바리스타 자격증 2급은 따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급 정도 땄으면 어느 정도 하겠지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대부분의 자격증을 따고 오셨던 분들이 실전 카페에서 추출하는 방식 혹은 카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추출 기술 혹은 커피 주변에 뭐 관리하는 거 이게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긴 했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고 실전 버전을 준비하는 거 배우는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뭐 자격증도 따고 배우기도 배우고 두루두루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거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까지 커피 교육을 하면서 절반 이상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창업 예정이신 분들이었고요. 다른 분들은 카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배우러 오신 분들 그렇게 몇백 분을 만나고 제가 교육을 하면서 배웠던 점입니다. 저도 아직 부족해가지고 계속 배우러 다니고 있거든요. 뭐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가지고 개인 교육 갔다 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나한테 필요한 세미나다 싶으면은 세미나를 가기도 하고요. 인터넷 강의로도 내가 좀 더 이 커피 지식은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인터넷 강의도 아직도 듣습니다. 그래서 제 시각에서 제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의 배운 점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배운 점 두 번째는 백지 상태인 분들이 흡수력이 좋다 하지만 제가 커피 교육을 하다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자격증도 배우시고 다른 데서 교육을 받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공통점이라면은 뭔가 지식을 습득해 왔고 근데 이 지식이 제가 말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으면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땅 뜨는 것 같아요. 어디서는 분명 이거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거는 이렇다고 말하지? 하고서 의문점이 막 생기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완전히 백지 상태로 오신 분들이 말하고 실습을 하고 딱 보여주면은 이게 흡수가 쭉쭉 되는 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느껴집니다. 간혹가다 만나는 유형인데 유튜브라든지 어디 책이라든지 강습으로 많이 배우고 오신 분들 오히려 이분들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의심만 하다가 뭔가 수업이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수강생분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완벽히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제 잘못도 좀 있겠죠.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커피 공부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듣게 되고 저기에서는 이렇다 그랬고 여기서는 또 왜 이렇다 그러고 뭔가 꼬이는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커피를 처음에 공부할 때 카페 창업을 공부할 때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게 왜 어려웠냐 아직까지 내 가치관이 서기 전까지는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기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도 합니다. 제가 근데 아까 배웠던 점을 얘기할 때 마지막에 왜 하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백지 상태라서 오히려 흡수를 잘 하겠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가르친 이 수강생분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커피 고집쟁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막 자신감이 상승을 해요. 엄청 상승을 해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 초반 시기 그러다가 이제 어떤 거를 더 배우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구나 이러고서 자신감이 하락을 시작하다가 점차적으로 전문가의 영역으로 가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초반에 자신감에 완전히 차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 거야 하고서 고집 부리는 분들을 뭐 커피 고집쟁이라고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부르는 용어인데 백지 상태인 분들이 초반에 그렇게 빠르게 흡수를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분들을 고집쟁이 상태로 가는 길목을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마지막에 웬만하면
얘기를 해요. 내가 알려준 게 절대 정답이 아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보고 더더더 배우면서 내 가치관을 만들어야 된다. 저도 처음에 자신감 넘쳤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를 넘어가면서 자신감이 오히려 하락했었고 저만의 가치관, 커피는 이런 거다. 아, 카페라는 거는 이런 거다. 나 자신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다라는 가치관이 생기면은 이제 쉽사리 누군가의 말에 엄청 휘둘리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백지 상태로 온 수강생 분들한테는 그거를 많이 중요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명할 줄 알아야 완벽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은 설명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업체로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은 딱 시키는 게 있어요. 저희가 납품하는 블렌딩 원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원두들을 각각 제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구성이 들어갔고 이 원두는 추출을 잘못하면 어떤 맛이 나고 조정을 어떻게 잘 해서 잘 나오면은 어떤 뉘앙스가 나온다. 제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게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이 다 가능하다는 것은 그거를 완전히 마스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직원이 거기까지 돼야 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원두 상담이 갑작스럽게 들어왔을 때도 내가 설명이 다 나와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제 스스로 써먹거든요. 거래처에 가서 커피 세팅을 주로 맞추는데 커피를 세팅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은 제가 어디 강의를 나가서 제 업체를 설명해야 되는 경우들도 꽤 있을 거잖아요. 저를 일부러 그 상황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더더더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다 설명하는 거를 해내면은 그 정보들은 완벽히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도 웬만하면은 설명을 계속 하게끔 시킵니다. 교육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나의 지식을 던지는 것보다 내가 던져주고 이 사람이 소화를 시키고 다시 나한테 던져주고,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아무리 쉬운 거라도 제가 옆에서 계속 질문을 날려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도 지금 분쇄도 왜 풀으셨어요? 지금은 이걸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죠? 질문을 계속합니다. 몇몇 수강생 분들은 여기서 커피 교육을 배운 다음에 내가 사는 곳, 지방 쪽으로 가서 이런 강의를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지금까지 몇 분이 계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수업의 목표, 마지막 수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프레소 세팅 잡는 거를 제 앞에서 설명하게끔 해요. 그냥 진짜 원두 정보만 이렇게 딱 던져주고 원두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앞에서 설명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훨씬 더 수업의 효과, 수강생분이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커피 교육을 하면서 배웠던 거 네 번째는 장비의 다양성이 중요하더라 입니다. 이게 커피 교육을 하다 보면 바리스타 자격증도 좀 마찬가지였는데 한 가지 머신, 한 가지 원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특징이라면은 다른 환경이 주어지면은 못 잡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 장비들을 써봐야, 혹은 여러 원두들을 추출해보고 여러 환경을 접해봤을 때 이 사람이 체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한 가지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을 만나봐야 원리가 이해가 되더라. 분명 이 그라인더에서는 이게 가능했는데 왜 이 그라인더에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 점을 느끼고서는 저도 이제 제 교육장에서 장비를 맞출 때 무작정 그냥 비싼 것만 딱 갖다 놓는 것보다는 저렴한 것부터 중간급, 아니면은 갖출 수 있다면은 고급 라인까지 갖추는 게 훨씬 좋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수업 커리큘럼 중에서 어떤 하루는 그라인더를 그냥 다 써봐요. 다 써보게 해요. 그러면은 수강생분이 확실히 그라인더에 대한 이해를 체득하는 게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커피 교육을 할 때 이런 다양성도 되게 중요하더라. 마지막, 제가 커피 교육을 하면서 배웠던 점은 결국 나도 계속 배우러
다녀야 한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자책을 냈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가 매출을 올렸던 얘기들, 뭐 마케팅하는 방법들, 이 전자책을 처음에 냈다가 두 번째 최신화로 업데이트를 했다가 그리고 세 번째 또 최신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렇게 최신화를 시키는 이유는 너무 빠르게 계속 바뀌어요, 정보들이. 그래서 그런 최신화를 계속 해야 되니까 저도 그 정보들을 계속 찾아서 공부하고 진짜 그냥 하루 날 잡고 계속 공부하거든요.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그라인더도 계속해서 새 상품이 나오잖아요. 이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고 바깥의 정보를 끌어와서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후자 쪽을 하고 싶기에 계속해서 뭐 배우러 다니고 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3년 전에 알려줬던 정보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 틀린 정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던 것도 분명 몇몇 가지 있을 거예요. 막상 1년 전 거를 봐도 그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절대 멈춰있는 교육자가 되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배웠었습니다. 고여있으면 안 된다? 누군가를 알려주려면은 계속해서 찾아서 공부하고 그거를 또 내가 안 다음에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이 작업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 끝내는 말로는 당연하다 하기에는 애매한데 이 수업이 끝나면은 수강생분들이랑 연락이 그렇게 잘 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저도 틈만 나면은 수강생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왜 이렇게 연락 안 하세요? 이러면은 너무 바쁘신 거 아니냐, 저 연락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연락이 바쁘지는 않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톡이나 한번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셔도 연락 주시고, 수강생분들. 제가 그래서 교재도 첫 페이지에 제 개인 번호를 적어 두거든요. 한번 이름이나 한 번 더 보게, 얼굴 보면 더 좋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